한 남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총명해서 어떤 일이든지 태연하게 대처했지만 작은 아들은 멍청해서 무엇도 이해하지 못했고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아들을 보고 한결같이 아버지가 저 아이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을 거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리할 때는 항상 큰 아들이 나서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거나 깊은 밤이 되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낼 때는 무덤이나 소름 끼치는 곳을 지나야 해서 큰아들은 아빠, 안 갈래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무서웠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이 화로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말합니다. 무서워라. 작은 아들은 이런 때에 늘 혼자 구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꾸 무서워, 무서워 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건 분명 본능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본능. 어느 날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석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넌 이제 건장한 소년이니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일 정도는 배워야지. 내 형을 봐라. 얼마나 열심히 배우냐. 너도 너 자신을 좀 돌아봐. 좋은 말은 다 흘러들으니원. 아빠 말씀이 맞아요. 작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일을 배우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전 두려움을 배우고 싶어요. 전 두려움을 모르니까요. 형이 이 말을 듣고는 큰 소리로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동생은 정말 바보로군. 한평생 희망이 없겠어.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잖아.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는 작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넌 곧 두려움을 배우게 될 게다. 하지만 두려움에 의지해서 자신을 돌볼 순 없어. 오래 지나지 않아 교회의 집사가 그들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작은 아들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 원망했습니다. 그는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앞으로 그 녀석이 뭘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아이는 두려움을 배우고 싶답니다. 집사가 듣고는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아주 빨리 배우겠군요.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아버지는 허락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좀 진전이 있겠지. 집사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교회에서 종 울리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집사는 아이를 깨워서 종루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두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집사는 마음속으로 몰래 뒤를 따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종루로 올라가서 종에 달린 밧줄을 잡았을 때 흰 그림자가 계단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아이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대답 안 할 거면 비켜요. 이런 야심한 밤에 뭐 하러 왔어요. 하지만 집사는 여전히 움직임 없이 서서 아이가 귀신으로 생각하길 바랬습니다. 아이는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말을 해요. 말 안 할 거면 당신을 아래로 던져버리겠어요. 집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넌 그렇게 못할 걸 때문에 그는 이번에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불명의 괴물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괴물은 십몇 층 아래로 떨어져서 벽 모서리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종을 울리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습니다. 집사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아이를 깨웠습니다. 집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 종로에 가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단에 서 있길래 내가 불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상하길래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한번 가보세요. 혹시 집사님인지. 만약 맞다면 정말 죄송해요. 집사의 아내가 급히 가보니 남편이 벽 모서리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집사의 아내는 그를 업고 돌아와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 따졌습니다. 당신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우리 남편을 종로에서 아래로 밀어서 다리를 부러뜨렸다고요. 이 물건을 당장 데려가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 집사의 집에 가서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분명 귀신이 씌인 거야. 그러니 이런 일을 벌이지. 아빠, 절 탓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야심한 밤에 거기 서 있길래 전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집사님인지 알겠냐고요. 제가 3번이나 물었는데도 대답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고요. 으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넌 나한테 재난만 안겨주는구나. 나한테서 멀리 떨어지거라. 다신 널 만나지 않겠다. 좋아요, 아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떠나겠어요. 낙이 밝으면 바로 두려움을 배우러 갈 거예요. 적어도 자신을 책임질 일은 배울 거라고요. 뭐든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무튼 나한텐 다 똑같으니까. 너한테 은화 50을 주마. 이걸로 세상을 유랑하거라. 그리고 기억하렴. 누구에게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선 안 된다. 너 같은 아들이 있다는 건 나에게 수치야. 좋아요. 아버지 말대로 하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요구만 안 하신다면 이번 일은 잘 처리될 겁니다. 날이 밝자 작은 아들은 은화 50을 주머니에 넣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려움을 배울 수 있음 얼마나 좋을까? 얼마 못 가서 한 사람이 뒤에서 따라 오다가 소년의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교수대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이 사람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잘 봐. 저기 나무가 있어. 나무 위에는 7명의 강도가 있지. 내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두워질 때까지 있는다면 넌 두려움을 배우는 거야. 그거야 쉽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빨리 두려움을 배운다면 이 은화 50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여기 오세요. 소년은 말을 마치고 교수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에 앉아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년은 너무 추워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바람이 불어 추위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불을 지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매달려 있는 사체가 흔들거리며 서로 부딪힐 정도로 바람이 불어 소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불 옆에 있어도 추운데 저 불쌍한 사람들은 얼마나 추울까. 소년은 마음 좋게도 사다리를 놓아 사형당한 강도의 몸에 있는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불어서 그들이 불 주위에 앉아 몸을 녹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들은 거기에 앉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옷이 불에 타는데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조심해요. 안 그럼 다시 묶어버리겠어요. 하지만 사형당한 강도는 원래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옷은 불에 탔습니다. 소년은 이번에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전혀 조심성이 없군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겠어요. 난 당신들과 함께 불에 타 죽고 싶지 않아요. 소년은 다시 그들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불 옆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이 은화를 받을 생각으로 소년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제 뭐가 두려움인지 알겠죠? 모르겠는데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알겠어요? 이에 매달린 저 불쌍한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바보처럼 있더군요. 너덜너덜한 옷이 불에 타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소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저런 놈은 처음 봐. 소년은 다시 길을 가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뒤에서 오던 마부가 소년의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몰라요. 어디서 왔소? 몰라요.
아버지는 누구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요. 난 두려움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네요. 어리석은 말 말아요. 마부가 말했습니다. 날 따라 오슈. 내가 머물 곳을 찾아줄 테니. 소녀는 마부를 따라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그들은 한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갈 때 소녀는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관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배우고 싶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만해요. 주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덜렁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데 이 소년이 앞으로 빛을 못 볼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주인 아내의 말을 듣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전 꼭 배우고 싶어요. 얼마나 심한지는 상관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집에서 나온 거려. 소년이 주인에게 매달리자 주인은 할 수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여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법의 성이 있어요. 두려움이 뭔지 알고 싶다면 거기서 3일 밤만 있다 와요. 국왕이 이미 약속을 했소. 마법의 성에 다녀오는 자를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라오. 마법의 성에는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는데 악마들이 지키고 있다는군요. 그걸 가져오는 사람은 아마 벼락 부자가 될 거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거길 갔지만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녀는 국왕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기꺼이 마법의 성에 다녀오겠습니다. 국왕이 소년을 살펴보니 썩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도 좋다. 그리고 3가지 물건을 마법의 성에 가져가야 한다. 단 살아있지 않은 걸로. 그렇다면 불과 목공 작업대와 칼이 든 선반을 가져가겠습니다. 국왕은 소년이 원하는 물건을 낮에 옮겨두도록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소년은 마법의 성에 들어가 어느 방에서 불을 피우고 목공 작업대와 선반을 옆에 둔 후 선반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두려움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선 틀림없이 두려움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밤이 다가오자 소년은 장작을 더 넣어서 불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소년이 막 불을 불고 있을 때 갑자기 방의 한 모퉁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야옹, 추워라. 바보 같기는. 추우면 여기 와서 불을 쬐라고. 소년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2마리의 검은 고양이가 와서 소년의 옆에 앉아 눈을 깜빡이며 소년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해지자 고양이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우리 함께 카드나 하는 게 어때? 그거 좋지,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발톱부터 보여줘. 고양이는 소년에게 발톱을 내밀었습니다. 쯧쯧, 발톱이 엄청 기네. 소년이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깎아줄게. 소년은 고양이의 목을 잡고는 목공 작업대에 놓고 발톱을 깎아준 후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발톱을 벌써 봐버려서 너희랑 카드하기 싫어졌어. 말을 마치자 소년은 고양이를 죽이고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고양이를 처리하고 불 옆에 앉으려 할 때 방의 각 모서리에서 엄청난 양의 검은 고양이와 검은 개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갈수록 많아져서 소년이 숨을 공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고양이와 개의 울음소리는 사람을 놀래킬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불더미 위를 밟고 다니며 타오르는 장작을 곳곳에 늘어뜨렸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장난을 지켜봤지만 그들이 떠드는 소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잡고 외쳤습니다. 저리 비켜 이놈들. 소년은 그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양이와 개는 주랭랑을 쳤지만 달아나지 못한 고양이와 개는 목이 베어 연못에 던져졌습니다. 방에 돌아온 소년은 남은 재를 불어서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고는 몸을 녹였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 눈이 점점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사방을 둘러보니 모서리에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건니군. 소년은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소년이 잠이 들자 침대가 움직이더니 마법의 성 곳곳을 굴러다녔습니다. 그래, 아주 좋아.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속도를 좀 내면 좋겠는데
말이 떨어지자 침대는 마치 6마리의 말이 끄는 것처럼 이 아래로 날뛰며 돌아다녔습니다. 문턱을 지나고 계단을 지나더니 갑자기 쾅쾅하는 소리가 나면서 침대가 뒤집히더니 소년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매트리스와 베개 등을 높이 쳐들어 뚫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걸 타고 싶은 녀석이 있다면 그렇게 해. 말을 마치자 소년은 불더미 옆에 앉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왕이 도착하여 소년이 누워있는 걸 보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군. 멋진 소년이었는데. 소년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며 소년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이미 하루를 지냈으니 앞으로 이틀 밤만 남았군요. 소년이 여관으로 돌아가니 주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두려움을 배웠나요? 아직요. 힘만 낭비했죠. 누가 나한테 두려움을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둘째 날 저녁, 소년은 또다시 마법의 성에 가서 불더미 옆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두려움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이 가까워지자 소년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점점 크게 들리다가 또 조용해지더니 반인이 비틀거리며 굴뚝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봐, 몸이 절반 덜 왔잖아. 이게 무슨 꼴이야. 소년이 말을 마치자 괴성이 또 들리더니 나머지 절반의 몸이 떨어졌습니다. 기다려, 내가 불을 쬐게 해줄 테니까. 소년이 불씨를 불어 활활 타오르게 한 후 고개를 돌려보니 2개의 몸뚱아리가 합쳐져서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소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거긴 내 자리야.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 괴물은 소년을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했지만 소년은 허락하지 않고 괴물을 밀어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이어 이런 괴물이 굴뚝에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몸에 9개의 뼈와 2개의 해골을 지녔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도 게임이 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나도 해도 될까? 그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있다면 해도 좋아. 돈은 있지. 그런데 너희들의 공은 별로 둥글지가 않군. 소년은 해골을 잡아서 선반 위에 놓고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둥글게 됐네. 이건 잘 굴러갈 테니 신나게 놀 수 있을 거야. 소년과 그들은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은 돈을 약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리자 소년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소년은 잠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소년은 또 작업대에 앉아서 투덜거렸습니다. 두려움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청나게 큰 남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키는 소년이 지금껏 봐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컸고 무시무시하게 생겼으며 흰 수염이 길게 나 있었습니다. 이봐, 장난꾸러기. 그가 외쳤습니다. 넌 곧 두려움을 배우게 될 거야. 넌 곧 죽을 테니까.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날 죽이려면 우선 내 허락부터 받아야 해.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널 죽여주마. 악마가 소리쳤습니다. 뭘 그리 서두르실까? 허풍 떨 것 없어. 내가 보기엔 우리 힘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쩌면 내가 힘이 더 셀지도 모르지. 소년이 이렇게 말하자 악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힘겨루기를 해보자. 내가 나보다 힘이 세다면 널 놔주겠다. 남자는 소년을 데리고 어두컴컴한 통로를 지나 대장간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도끼를 내려치자 철심이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난 이것보다 더 예쁘게 할 수 있다고. 소년은 이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철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흰 수염을 늘어뜨린 채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이 도끼를 잡고 휘두르자 철심은 2조각이 나고 남자의 수염이 박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놈을 잡고 말겠다. 넌 곧 죽게 될 거야. 소년이 큰 소리로 외치고는 쇠몽둥이를 들어 남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남자는 울부짖으며 소년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만약 놓아준다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될 거라고 말이죠. 소년은 도끼를 거두고 남자의 수염을 놓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소년을 데리고 마법의 성으로 가서는 그에게 3개의 커다란 상자를 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황금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나는 왕에게,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지도록 해. 마침 남자가 그 말을 할 때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렸고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소년만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서도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소년은 사방을 살피다가 마침내 방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소년은 불더미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와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배웠겠지? 아니요, 소년에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흰 수염의 남자가 와서는 저한테 엄청난 금을 줬는데 두려움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좋아, 왕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의 마법을 없앴다면 내 딸과 결혼하거라. 그거 정말 잘 됐군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두려움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소년은 황금도 얻고 결혼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여전히 투덜거렸습니다. 두려움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려움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년의 투덜거림에 부인은 마침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보겠어요. 부인은 정원의 시냇가로 가서 망둥이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이 잠이 들었을 때 이불을 젖혀 통 안의 망둥이와 물을 남편의 몸에 끼얹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망둥이가 소년의 온 몸을 뛰어다녔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외쳤습니다. 무서워. 아이고, 날 이리도 무섭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지? 여보, 이제 두려움이 뭔지 알겠어.